야, 속도 예전에 내가 금방 풀고 조금 더 시간이 없었고 올라간다.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적분은 대표 문제 좀 풀어오는 것좀 숙제로 좀 할게. 일단 뭐 어쩔 수 없지, 뭐 방학이 짧으니까. 근데 좀 스트레스인데 정우는 그래도 괜찮은데 정우이 조금 스트레스인데 접근하는 게 가면 안 되네. 정우이 집에 가는 거 어떻게 불러? 뭐 해야 되고 이런 건가? 왜 삐지게 했어? 예준을 보니까 예준하다. 모르겠다. 또 설명 어떡하지? 할 수 없다고? 몰라. 그냥 되겠지. 그럼 합시다. 여러분 어차피 듣고 있으니까. 잠깐만. 속도가 속도에 관련된 거는 좀 하고요. 조금을 더 알려? 조금이 좀 더 중요하죠. 조금을 설명을 좀 해야죠. 그렇죠. 가봅시다. 생각해보면은 수트에서의 조건은 좀 구분구조법이랑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구분구조법이라는 조건의 정의를 배우진 않으니까 수트에서의 조건은 고민 좀 해볼게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일단은 속도가 속도 예제 풀랑 풀고 합시다. 몇 개 있냐? 10개나 있네. 와우. 전화율도 해야겠네. 알겠다. 괜찮아. 걱정인 게 이게 그러면 문제 풀 때 좀 풀어보라고 했는데 되게 걱정이네요. 자, 위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뭐다? xt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출발로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인데,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좀 그려보니까 얘가 t로 묶으면 t-1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얘를 그려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가 x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하고 1을 지날 건데 우리는 1에서 접할 거니까 이런 그래프라는 걸 사실 알고는 있거든요. 이런 그래프는 알고 있고, 중요한 게 속도가 속도 문제를 풀 때는 시각은 0 이상만 볼 겁니다. 그래프 0 이상만 그리는 습관 들이세요. 이게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러니까 t가 0보다 작은 데까지 그렸다가 막 0보다 작은 곳에서 만나는 점은 없는 점인데 그 점도 막 근으로 포함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속도 문제 풀 때만큼은 시각 t는 0 이상이다를 잊지 말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너무 쉽다. 왜냐하면은 봐봐요. 위치가 다시 원점일 때 시작을 원점에서 했는데 위치가 다시 원점이 되는 건 x가 0이 되는 이 점 아니에요. 그때 시각은 1이잖아요. 그렇죠? t가 1일 때의 속도를 구하라는 건 x'1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x'1이 v 1일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0이에요. 속값이니까. 그때 순간적인 속도는 0이 되겠습니다. 속도는 사실 이 그래프의 기울기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선의 기울기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0이네요. 그렇죠? 가자. 47번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t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t의 제곱 마이너스 12t입니다. 얘가 속도가 6인 순간에 전 p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xt가 이거면 저는 일부러 t를 써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x는으로 나왔지만 집중하세요. 그렇지만 x가 t에 대한 함수야 라는 말을 꼭 써주는 게 좀 괜찮아요. 그러면은 x 프라임 t가 속도일 거 아니에요. 이게 vt일 거고 얘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2가 될 겁니다. 그쵸? 네. 얘가 6이 될 때의 시각을 구해달라 했으므로 6이 될 때를 구하기 위해 6을 넘겨주면 0이고요. 그리고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0이 되게 하는 t값을 구할 건데 3이랑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맞았죠? 음수는 없습니다. 시각은. 음수는 없기 때문에 3초일 때가 v가 6일 때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되었죠? 3초일 때가 v가 6인데 그럼 다 보세요. 3초일 때의 가속도를 구하라는 거는 vt를 한 번 더 미분하라는 거니까 v 프라임 t 즉 at가 속도가 6일 때니까 넘기는 거잖아. 많이 이해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v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고요. 얘를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3이거든요. 자, 얘는 t가 3일 때 가속도를 물어본 거니까 결국 1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가 6 나올 때의 시각은 3초였고요. 그리고 3초의 가속도 구해달라 했으니까 연결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네. 50번이에요. 이만큼만 하니까. 다시 한번 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얘라고 하네요. 제가 출발로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대요. 운동 방향은 V로 가야 되니까 일단 VT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해 보니까 3으로 묶어보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2랑 4에서 근을 가져요. 그쵸? 제가 일부러 여기서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2랑 4에서 근을 했습니다. 이게 VT 그래프를 그린 건데 잘 들어보세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뀐 이 시각 2초가 바로 운동방향 바꾼 거죠. 왜냐하면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잠깐 오른쪽으로 가다가 2초 때 잠깐 멈추고 다시 왼쪽으로 간 거니까요. 그러다가 다시 4초일 때 왼쪽으로 가고 있다가 멈추고 오른쪽으로 가니까 2초와 4초 운동방향 바꾼 그 두 번의 시점입니다. 각각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x2와 2초일 때의 위치와 그 다음에 4초일 때의 위치를 구할 거고요. 걔네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어요. 2초일 때의 위치는 20, 2초일 때 위치 20입니다. 4초일 때 위치는 이렇게 하자. 자, 4 곱하기 4의 제곱 빼기 9 곱하기 4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4의 제곱으로 해서 4의 제곱이 총 1개. 1개죠. 네.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좀 편해요. 막 4 세제곱 64하고 16 곱하기 9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4의 제곱이 4개, 4의 제곱이 9개, 4의 제곱이 6개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4를 집어넣으면 자, 둘 사이의 거리는 4겠네요. 거리 물어봤으니까 양수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되었죠? 넘어갈게요. 56번이에요.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건 후 10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면은 32t 이거는 그냥 쓸 때 0.8t의 제곱 마이너스 32t라고 하고요. 얘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제동을 건 후 움직인 거리 잠깐만요. 몰라. 제동 건 후 움직인 거리가 이거라고 나왔으니까 정지할 때까지를 물어봤잖아. 그럼 일단 이걸 해보자. 정지라는 건 V가 0인 거잖아. V가 어떤지를 구해볼게. 1.6t 아닌데 마이너스였잖아. 그치? 더하기잖아. 미안. 자, 마이너스 1.6t 더하기 30이라는 걸 알았어요. V가. 얘들아, VT 그래프 잠깐만 그려볼게. 직선이니까. V
VT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 여긴 지울게. 32야. 0초일 때 속력 32인데 브레이크를 밟은 거야.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작아지겠지. 그래서 멈추겠지. 20초에 멈출 거야. 20 넣으면 딱 멈추잖아. 잘 들어가? 이때 그러면 잘 들어가? 이때 그러면 움직임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야? VT를 그렸는데 32라는 속력에서 쭉 내려가다가 20초일 때 0이 되었어. 그런 다음에 갑자기 마이너스로 속도가 바뀌었다는 건 브레이크 쭉 밟아서 멈추고 다시 뒤로 간다는 거 아니야? 제동, 브레이크만 밟은 거는 이렇게 갑니다. 이런 그래프는 있지. 그래서 속력이 0이죠. 여러분들 브레이크만 밟고 있는 차가 뒤로 간다? 네, 큰일 납니다. 알았죠? 그쵸? 브레이크 밟고 있는 차가 뒤로 가? 어떻게 해, 그러면? 말이 돼? 그쵸? 오시는 타이밍 예상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자동차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차가 앞으로 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껌이네. 네, 시동을 키면은 엔진이 일정 이상 회전을 하고 있어서 갑니다. 조금씩 천천히. 기름 안 쓰고 같이. 아니 기름을 쓰는 거. 엔진이 움직이죠. 그런 이유가 이제 운전 초보자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언덕 같은 데 브레이크 밟고 있어요. 네, 브레이크를 떼고 출발하려면 브레이크를 떼고 엑셀을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찰나에 차가 뒤로 밀릴 거 아니에요. 언덕에 있으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좀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리막은 내리막은 상관없지 뭐. 이거 어차피 중요해. 내려갈 건데 어차피. 너무 많이 내려. 아니 오른쪽 브레이크 밟으면 되지. 운전하지 말아야겠다. 약간 그거를 앞으로 조금씩 가는 거를 무슨 밑으로 부스터 마냥 하는 거.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운전면허 딸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이윤이 뒤에 앉아요. 진짜 안 사는 게 인류를 위한 길이지. 일단 가겠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20초에 멈출 거 아니에요. VT의 그 그래프를 보면은 그쵸?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20초에서의 위치를 더하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도 잘 들어보세요. 오른쪽으로 쭉 가고 있지만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어떻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속력이 느려질 뿐이지. 얘가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일정 방향으로 가서 딱 멈추는 거니까 결국 20초 때의 위치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일정 방향으로 가니까 20을 넣어보면 될 것이고 정답을 구하면 되는데 400 곱하기 마이너스 0.8 더하기 640이 되겠죠? 이건 니네가 계산을 하시고 원래는 이 넓이가 정답인 건 저도 알지만 조금 안 배웠으니까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0초의 위치 20초 때 위치 구할게요. 정답 자 59번입니다. 뭔가 오늘 뭐라 해가지고 가도 되냐고 허락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허락 안 해줄 것 같으면 그냥 가보려고 하는데 큰일 물론 허락 안 했겠지. 무조건 해야 되니까. 우준아 너가 잘 케어했었어야지. 이상했을 정면을 선생님이 뭐라 했으면 너가 케어를 해서 이제 했었어야지. 이상했을 정면이 쌤한테 반박하는 네, 뭐라고요? 쌤이 여행을 나무라 왔을 때 거기 실력을 써버리면 제가 쌤한테 줬거든요. 아니 정민이를 잘 케어해서 맛있게 만들어야지. 아, 엄청 뭐라 한 건 아니었는데 뭐 근데 상태가 안 좋았나 보다. 엄청 뭐라 했다고 내가? 엄청 뭐라고는 아니기 때문에 아, 그 말투는 약간 그래도 맥나스 뭐라 했다는 느낌. 아니요 그래요. 그건 좀 아니 근데 진짜 숙제 안 해놨을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뭐라 안 했겠지. 근데 이제 그때 표정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물론 화내는 표정은 아니었을 거야. 뭐라고 해야 되는데? 짠. 그것도 아닐걸? 그런 표정은 아니었을 거야. 곱을 받는 아 만약에 그 표정이 맞으면 화 되게 맞으니까 내가 뭐라 할 수 있는데 아니었을
해봤을 거야. 근데 뭐 힘들어라고 할 수는 없어. 왜냐면 진짜 안 해온 애들 중에 누군가한테는 너는 왜 안 해왔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저희한테 그렇게 해주면 다른 친구 어떤 생각을 하겠어? 예준이 안 해왔을 때 왜 안 해왔어? 이러면서 뭐라 하는데 저희한테는 너무 추적하면 예준이가 서운할 거 아니야. 서울. 그치.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아 진짜 머리 이거 좀 머리 아프게 좋고 하긴 할 거야 오늘 어쨌든. 네 갑시다. 자 59번입니다. 누가 머리 아프겠냐 같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야. 야, 전화를 했어. 아 네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영준이가 다시 한다 그러면 설명해준다 그러면 내가 보충을 좀 안 해도 되니까.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위치 잘 볼게요. 물리적인 선을 잠깐만 해보면 물로켓이네 이거. 왜? 로켓이야? 그냥 로켓이요. 근데 로켓으로 로켓 맞는 것 같아요. 50m/s면 1초당 50m면 로켓이 맞습니다. 네, 로켓이 1초당 50m 못 날아가요. 그건 이미 물로켓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틀어주세요. 누구야? 휴대미사일은 이거보다 빠를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그죠? 자, 위치가 2차 함수잖아요. 그림을 그렸어요. 층축은 오랄 5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h 높이겠죠? 근데 잘 보면은 쏘아 올렸죠? 최고점 찍었죠? 그래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쏘아 올리면 최고점을 잠깐 멈추고 떨어질 건데 지면 뚫고 안 내려가요? 네. 위치 지면 안 뚫어요? 차라리 이게 맞아요. 위치가 튕기는 게. 근데 아마 여기까지만 보게 만들 거니까 수트에서 물리투나 이렇게 튕기는 걸 보는 거지. 자 일단 볼게요. 이 상태인데 문제를 읽어볼게요.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높이요. y값 구하면 되잖아요. 보일 때 y값 구하세요. 보일 때 h값. 됐죠? 네, 이거 별로 어렵지 않네요. 봅니다. 원래 그냥 멘탈 힘들고 막 털리고 이러면은 뭐 힘든 거지. 그래도 약간 이런 건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너네도 잘 들어봐. 이거는 내가 언젠가 할 말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정현이한테 하는 말도 마찬가지지만 너네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 그러면은 기분 안 좋은 걸 티를 낼 때가 있어.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그 기분 안 좋은 게 나 때문은 아니거든 사실. 다른 이유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을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화를 내거나 이렇게 대하는 거는 좀 잘못됐지. 내가 기분이 나빠서 수업을 하루 종일 대충 막 씩씩대면서 한다 진짜. 너네한테 막 짜증내고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좀 중요한 거야. 차라리 너무 힘들면 말을 하는 게 낫지. 뭐 톡을 넣어놓든 아니면 말을 해서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아서 약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냥 이해해 주셔라 하면은 꺼져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지랄하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라고 하겠지. 근데 안 그러면 나는 이유도 모른 채로 그걸 받아야 되잖아. 그걸 내가 이제 이해를 하느냐 마느냐 이제부터 내 마음이 되는 거고. 그 정도는 알고 있어라 너네. 그러니까 너네가 하루 종일 힘들었고 저기 하는 거 오케이. 근데 그게 뭐 나 때문이나 다른 친구들 때문이 아니면 한번 그냥 적당히 양해를 해주는 게, 양해를 구해보는 게 어떨까. 이게 좀 좋은 얘기죠. 너무 힘들면 힘들 수도 있다는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죠. 이게 개념이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우리 학원 선생님 중에서 내 제자였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강사 중에서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서 강사를 지금 하게 됐어요.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걔가 수업 시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어. 수업 시간에 내가 질문을 하려고 누구야 하고 불렀는데 지금 한다고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뭐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라서 이제 저 주변 친구들이 커버를 쳐주는 거야. 얘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쩌라고 이런 거지. 일단 넘어는 갔는데 그거 지금까지 얘기하거든. 지금도 잘못했다고 막 해. 참된 아니 내가 그때는 잘못했다 안 했지. 내가 뭐라 했지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러긴 한데
걔도 지금은 알지. 그때 정말 어렸던 걸. 네. 지금 안 그러면 됐지. 아니 있잖아. 저희 분사도 줘요. 저 수학과 나오면은 어디서 할까요? 이게 어딘지 모르겠고 색깔이 다르세요. 갑시다. 어쨌든 하여튼 뭐 그렇다 이겁니다. 내가 뭐 최대한 이해는 할 건데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먼저 선방을 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갑시다. 조금만 얘기를 시켜보세요. t는 3일 때 원점을 지납니다. 이해시키는 건 나도 그렇게 3일 때 원점 안 지나요. 이미 다 여기 양수 구간이죠. V가 이미 오른쪽으로 겁나 많이 갔어요. 겁나 오른쪽으로 많이 갔어요. 오른쪽으로만 가는데 어떻게 원점이야? 오른쪽 갔다 다시 좀 돌아오는 것도 있고 해야 원점 될까 말까지. 예. 일단 속도가 0인 상태인 거 잠깐 멈춘 거지. 저와 멀리가 잠깐 멈춘 거지. 얘가 원점으로 다시 왔다가 온 게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1과 2 사이에서 P는 정지에 있냐? 뭔 소리예요? 속도가 많이 있어요. 1과 2 사이의 속도가 여기 4라 그러면 속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등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3과 5 사이에서 P점은 운동방향을 바꾼다. 3에서 5초 사이 운동방향 안 바꿔요. 내내 마이너스예요. 내내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2에서 4 사이에서 P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뭔 소리예요? 2에서 3 사이도 양의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5번이겠네요. 5일 때 가속도는 양이 없다. 가속도는 V를 미분한 거니까 V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겠죠? 네. 5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 양수잖아요. 자, 맞잖아요. 미분값은 접선의 기울기 등등 다 똑같은 얘기라. V를 미분한 미분값이 양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 양수겠죠? 54만원입니다. 그림 나오네. 변화율이 좀 걸리네. 다음 시간 숙제가 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 변화율을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저번 하셨다고요. 변화율을 나중에 이 과목에 살짝 그렇지만 자, 이건 4만 원. 야, 봐봐. 항상 y가 무슨 그래프인지 봐. 치역축이 무슨 그래프야? x. 네, 위치 그래프였어요. t가 a일 때 피의 속도는 0이다. t가 a일 때. 자, t가 a일 때 위치의 미분값이 속도잖아요. 0이네. 맞죠? 자, b부터 c 사이에서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B부터 C 사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속도가 양수니까 양의 방향도 맞고요. B부터 C 사이에서 위치가 점점 증가하잖아요. 양의 방향으로 가니까 위치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T는 D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아닙니다. D초일 때는요. 그냥 위치가 양수에서 음수로 원점을 지나갈 뿐인 거지 운동 방향은 내내 음수니까 왼쪽이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왼쪽이 음수니까 걔네 왼쪽으로만 움직이죠. 멈추려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0이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안 보겠습니다. 보지 않을게요. 네. 뒤에부터 변화율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하고요. 숙제는 그래서 67번까지이고요. 이 변화율 문제들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네, 여기도 설명이 좀 걸려요. 근데 세 문제, 유형이 3개밖에 없지만 여기 설명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변화율 나중에 하고 접근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숙제에 문제풀이 이번 숙제에 변화율 문제가 있으면 적당히 넘어가셔도 됩니다. 알았죠? 그럼 결국 50문제가 또 안 되겠네요. 접근 좀 하긴 해야 돼요. 맞지만 숙제는
가지의 그림을 딱 잘라 와봤어요. 곡선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곡선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넓이의 개념으로는 직사각형이나 삼각형 같은 거밖에 못 구하잖아요. 사실 삼각형도 따지고 보면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따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걔를 절반 자른 거니까 무조건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이 삼각형 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밖에 모르는 상황인데 곡선의 넓이는 어떻게 잘 구할 수 있을까? 이제 옛날 사람들의 이제 관점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왜 중요하냐? 내 영토를 재는 게 중요하니까요. 옛날에도 땅은 중요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넓이를 재기 위했는데 땅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으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와중에 대충 구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일단은 이 밑변을 등분합니다. 등분이니까 같은 길이로 해요. 밑변은 같은 길이로 잘라요. 그래 놓고 지금부터 자 잘라놓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그냥 냅다 직사각형을 그려요. 이렇게 냅다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 4개의 넓이를 더하면 그러면은 곡선의 넓이랑 약간 비슷해요. 물론 좀 더 크게 나왔을 거예요. 요만큼씩은 더 크겠죠. 그렇죠? 크지만 오차가 생겼지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적으로 대충 내 땅의 넓이는 어느 정도야를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은 아니어도 몇몇 특정한 이제 마니악한 사람들은 더 정교하게 구하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쵸? 곡선의 넓이를 더 정교하게 구하고 싶으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이제 얘를 이 밑변을 더 잘게 쪼갭니다. 더 잘게 쪼개요. 더 잘게 쪼개봅니다. 딱 절반씩만 더 쪼개볼게요. 그럼 이제부터 원래 4칸이었던 밑변이 8칸이 되고 밑변 역시 등분을 해야 되니까 봐봐요. 여기 가로 길이는 똑같아야 돼요. 가로 길이는 등분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부터 이렇게 직사각형을 자르기 시작해요. 8개의 등분이 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니까 그래도 오차가 좀 더 줄었죠. 좀 더 줄었어요. 노란색보단 오차가 덜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뭘 하고 싶어지겠어요? 겁나 많이 쪼개고 싶겠죠. 어차피 옛날 사람들 할 일도 없었고 특히 뭐 귀족들은 맨날 노예들이 일해주고 그 다음에 돈 벌어다 주니까 할 게 없어요. 맨날 이거 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한 수학자 이런 사람들 싹 다 귀족이에요. 할 게 없어서 이거 한 거예요 진짜로. 가만히 있어도 돈이 걸리니까. 저 옛날 아르키메디스도 귀족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똑똑해서 그런 걸 발명한 것도 있긴 있겠지만 먹고 살 길이 충분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걸 놀이로 했던 것일 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진짜 놀이였던 거죠. 놀 게 뭐가 있어 그때 스마트폰도 없고 진짜 재밌고 이게 정말 재밌었던 거죠 이제. 가만히 있는 거 맞아요. 그쵸?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와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 거 재밌네 이러면서. 그런데 할 게 없으니까 또 무슨 짓을 해요? 더 잘게 쪼개요. 4등분에서 16등분이 되고 32등분 되고 64등분 되면 당연히 더 곡선의 넓이에 가까워지겠죠. 64등분만 해도 거의 곡선의 넓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 귀족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졸라 많이 쪼개보면 거의 곡선의 넓이겠네? 라는 걸 생각하게 되겠죠. 졸라 많이 쪼개는 게 이제 저희가 n등분 한다고 쳤을 때 만약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면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럼 무한등분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무한등분을 하면 가로 길이가 거의 0에 가까워지겠지만 어쨌든 가로 길이 조금 있고 높이 그때마다 나오겠죠? 걔네 쪼라락 더하면 자 리미트하고 여기 넓이를 더한 식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를 쪼라락 더한 식을 써놓으면 갑자기 어떤 값이 띵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10 이렇게 띵 나오는 거예요, 값이. 리미트의 넓이 쪼라락 더하는 식이 뭐 계산 어떻게 해보니까 10이 나왔다고? 리미트가 어떤 애지? 가까워지는 실제 실존하는 그 값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함수잖아. 잠깐만. 정넓이가 10에 가까웠나 보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나는 곡선의 넓이를 항상 간접으로 구하는 거긴 하는 거죠. 리미트는 간접적인 거잖아. 리미트를 해서 띡 답이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값으로 가까워질 걸? 이라고 리미트가 말을 해준다고 했잖아. 그치? 신기하게도. 신기한 건 실험들 다 보는 거고, 대학교 때. 어쨌든 넓이식을 어떻게 잘 쓰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진짜 답이 나오는 거야. 뭐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그게 곡선의 넓이겠지. 난 넓이식을 제대로만 써놓으면 그리고 어떻게 리미트 적용하면 이 값이 가는 값을 말해줄 거 아니야, 리미트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 참고로 말하면 여기에 쓰이는 넓이식은 지금도 쓸 수는 있지만 교육과정에서 미적분에서만 배우라고 하니까 지금은 안 할게.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이 사람들이 이미 다 계산을 해놨고 이제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곡선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다 적용해놨어. 봐봐. 사실 미분도 리미트잖아. 그치? 미분도 리미트잖아. 근데 너네 x제곱 미분할 때마다 정의로 미분 안 하잖아. x제곱 미분할 때마다 정의로 안 하잖아. 그렇게 정의로 이 리미트로 되어 있는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놔서 이제 x제곱 미분하면은 2x인 거 다 알잖아. 역시 수학자들이 또 적분도 마찬가지로 이 리미트식을 다 정리하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를 정리해놨다는 거야. 그게 뭐야? x에 예를 들어 뭐 n제곱을 적분하면 자, 얘가 일단 차수가 하나 올라가고 올라간 아이의 역수가 나오더라 라는 거를 알게 되었다. 이해하셨어요? 이런 식을 정리해놓은 거예요. 리미트식을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걸 수학자들이 이제 정리해놓은 겁니다. 이걸 적분법이라고 부르긴 했는데 다음 함수의 적분법. 자, 예를 들어 x의 제곱을 적분하면 자, 이게 차수가 하나 올라가고 이 친구의 역수가 내려오면 되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얘를 적분하면은 이게 나온대 라는 걸 계산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분을 의미하는 기호를 배울 겁니다. 미분을 의미하는 기호는 프라임이잖아요. 적분을 의미하는 기호는 인테그랄이고요. 인테그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함수가 오고 적분하고 싶은 함수가 오고 뒤에 dx라는 게 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해서 이런 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에 적분하고 싶은 그 함수의 범위가 옵니다. 저 함수는 a부터 b까지의 저 곡선에 a부터 b의 넓이가 궁금했잖아요. 그게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얘네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곱하기가 곱하기? fx 곱하기 dx야. 얘네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 너 교육하고 싶었잖아. 직사각형의 넓이야. 일단 직사각형의 넓이만 의미합니다. 이 친구. 그렇죠. fx는 세로 길이에요. dx는 가로 길이를 의미합니다. 개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x를 맨날 생각하시는 순간부터는 그냥 세로 길이만 써놓은 거예요. 걔 넓이가 아니죠. 자, 그럼 왜 dx가 가로일까요? 부터 보면 여러분 일단 필기하고 보시죠. 필기하고 볼게요. 왜 그럴까 보면은 님들 보세요. 얘 가로 길이를 줄게요. 제가 이 n등분을 무한대로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졸라 잘게 쪼개면 아주 작은 x의 차이가 가로 길이겠죠. 아주 작은 x의 차이 그게 dx라 쓰기로 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미분이 dx분의 dy인 이유가 뭐예요? 아주 작은 x의 차이분의 아주 작은 y의 차이, 그때의 기울기, 이게 미분이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아주 작은 x의 차이를 dx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x의 차이가 가로 길이가 되겠죠? 세로 길이는요? 세로 길이는 이 좌표의 함수 값이잖아요. fx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로 길이는 fx가 오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내가 아주 작은 어떤 곡선에서 아주 작은 x의 길이에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세로 함수값, 이 y값, 이 좌표의 y값
dx 곱하면은 일단 조그만 직사각 넓이 하나 나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fx는 뭐예요? 세로 길이가 될 함수가 누군데 를 말해주고 있는 게 fx죠. 얘는 가로 길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그러니까 수투에서 정의역을 x 말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항상 가로 길이는 dx가 될 겁니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접근 과정은 약간 함수 배우는 척하면서 막 dy도 있고 dt도 있고 da도 있고 한데 어차피 여태까지 항상 가로가 x축이었으니까 됐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야, 나 만약에 x제곱이 있는데 x제곱이 있는데 1부터 2까지 x제곱 여기 밑에 부분 넓이가 궁금해. 항상 이제 x축과 닿아 있는 이 부분을 구하게 되거든요. 왜요?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게 될 거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x축 여기 밑에 부분의 넓이가 궁금해. 1부터 2까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함수가 누구예요? 세로 길이 x제곱. 그냥 dx입니다. 가로 길이. dx 무조건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함수의 1부터 2까지의 밑에 부분 넓이 궁금하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했죠? 접근 어떻게 한다? 이 아이 접근하면 뭐다? 하나 올라가고 이 친구 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수학자들이 이걸 알게 되죠. 뭘 알게 되느냐? 얘를 미분하면 다시 돌아가네? 적분은 미분의 거꾸로네?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원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적분의 정의를 보자마자 당연히 떠오르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이거 두 개 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적분이잖아요. 넓이잖아요. 넓이. 세로 곱하기 가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다시 dx로 나누면 x에 대해 미분하면 이거잖아요. dx로 나눈다는 게 x에 대해 미분하는 거죠. 그럼 원래 함수가 나와야죠. 당연한 얘기예요. 원래. 여기까지 설명하지 않을게요. 적분은 미분의 거꾸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현상이 이해하고 싶으시면 혼자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 그래도 이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내가 적분 제대로 했는지 궁금하면은 다시 미분해서 이거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럼 제대로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적분상수도 설명해야 너무 시간이 없어. 시간이 너무 없어. 무조건 4분 초반에 유리는 30초. 해야지. 네. 대충 이해는 하셨죠? 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는 일단 처음에는 부정적분을 배우게 돼요. 네. 부정적분이 뭔가 부정적인 적분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긍정, 부정의 게 아니고요. 부정적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정적분은 부정확한 적분이에요. 정확하지 않은 적분이에요. 그럼 정적분도 따로 있겠죠? 이게 뒤에 있습니다. 네. 부정적분은 정확하지 않은 적분인데 예를 들어 보면은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부정적분은 일단 기호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만 써놓습니다. 이제 왜 부정확한지 대충 알아볼 수 있는 게 fx라는 그래프를 접근할 건 알겠는데 이런 그래프를 접근할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디를 접근할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이러니까 부정확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할지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분입니다. 여기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접근할지 알려주면 그때부터 정적분이에요. 그건 다른 단어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함수를 아까처럼 뭔가 적분한 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중에 fx를 할게요. 예를 들어 얘가 x제곱이면 얘를 적분한 식은 3분의 1 x제곱이라네요. 이게 나중에 fx고 이게 fx인 거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식을 어떻게든 적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적분된 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식을 나중에 fx라고 쓸 건데 뒤에다가 항상 적분상수라는 식을 다 달아줄 거예요.
C는 그냥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컨스턴트 넘버에서 상수라서 그래서 C를 다루는 거예요. 컨스턴트가 항상 넘버 상수죠. 네. 근데 적분이다 보니 그냥 그 라지 C를 붙여주는 거긴 한데, 자 볼게요. 왜 얘를 붙여줘도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인테그랄 x제곱에 dx 붙여줘야 하냐면인데, 얘를 적분하면, 이거 적분하면 3분의 1의 x 세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들어보세요. 아까 말했죠. 적분을 올바르게 했다는 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 안에 있는 애가 나오는 걸 했잖아요. 뒤에 상수가 예를 들어 100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봤자 이제 미분하면 얘랑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상수가 얼마가 있든 사실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지다 보니까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뒤에 있는 상수가 실제로는 얼마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C라고 써놓는 거예요. 이 C를 구할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네, 안 구하고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정보를 안 주면 몰라요. 어찌 되었던 네. 부정 적분을 하고 나면, 부정확한 적분을 하고 나면 항상 뒤에 상수를 붙여줘야 됩니다. 왜요? 잘 모르니까. 이미 부정확한 적분이기도 하고 뒤에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고 얘 미분하면 어차피 나오고. 자,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자, 이렇게 된 세로 길이를 적분해줘 라고 하면 3분의 1 x제곱 3x라고 쓰고 뒤에 상수는 C를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네. 부정적분인 경우에는 C를 붙이는 습관을 무조건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아시겠죠? 자, 여기 문제들이 그냥 적분해라 밖에 없기 때문에 적분만 하시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되거든요. 단지 이런 기호를 하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dx분의 d라는 애가 있고요. 여기에 y가 있다 치면은 y 함수를 x에 대해 미분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사실 y 함수를 x에 대해 미분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이게 y 프라임이에요. 우리가 쓰기에는. 자, dx분의 d하고 fx 쓰면요, fx 함수를 x에 대해 미분하세요예요. 이거 잠깐 내려서 써도 되고 올려서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얘를 x에 대해 미분해주세요 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편하게 쓰기로는 이거죠. 그렇죠? 자, dx분의 d 인테그랄 x제곱 dx 라고 써져 칩시다. 그럼 이렇게 생긴 함수를 x에 대해 미분해주세요예요. 그럼 얘를 적분하면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c죠. 걔를 다시 x에 대해 미분하면 x제곱 나오겠죠. 이런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dx분의 d 어쩌고는 이쪽에 있는 친구를 얘에 대해 미분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여름방학 너무 싫다. 조금만 일주일만 더 방학을 좀 오래 하지. 왜 짧게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안 그래도 이번 여름 개더운데 오늘 휴교령을 내려도 당연한 건데 인천여고에서 불쌍해 죽겠어. 그거랑 개더운데 지금 계약을 했잖아. 에어컨 비가 양방인가서. 첫날부터 비가 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비 오는 게 나을까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더워서. 아니 근데 이렇게 덥고 이렇게 날씨가 그런데 계약을 빨리 해가지고 애들 힘들게. 학생인 건 완전 추락했네. 아니요, 옛날보다 나아요. 옛날에는 여름이어도 대학교치여도 아침 조회 한다 그러면 운동장에 가서 다 서 있어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을 30분씩 들어야 됐고요. 그걸 듣고 있으면 진짜 여자애들 픽픽 쓰러져요. 진짜예요. 학생 거 말고. 네, 걔네가 막 우파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약간 그 저혈압인 애들 쓰러집니다. 진짜. 걷기 움직여가지고. 쓰러지지만 교장 선생님 말을 이제 멈추지 않죠. 멈춰요? 예, 애들 양호실 가니까. 다른 사람 구출해주는. 그냥 휘청하는 거죠. 어지러우니까. 좋은 게 서로도 죽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냥 흔들하는 거죠. 완전 무력. 근데 요즘에 아침에 밖에서 나가서도 운동장에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한 12년 내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2, 3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그 다니는 게 더워도 추워도 초등학교 때 했어. 그래서 추위 제일 무서워.
7번까지와 부정적분의 수를 좀 줄일게요. 그 부정적분은 대표 문제만 풀어볼게요.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부터 한번 풀고 다음 시간에 정적분 설명도 좀 하고 언어에게 정적분 설명 좀 하고 정적분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일단 다음 주 안에 얼추 끝나니까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인천여러분 혹시 언제 할까? 문제들이 있어. 그거 하고 싶은지 너네 언제 하겠잖아?